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8기가 이달로써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한 각 지자체는 지난 성과를 기틀로 남은 2년을 더 든든히 설계해 나갈 텐데요.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경남도 내 수장들과 함께 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특집 대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년 이제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데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전반기 주요 성과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도지사로 취임할 그 무렵에 우리 경남이 도정도 도지사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고, 네. 우리 경남의 경제도 한 10여 년 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도정을 좀 추슬려야 되겠다, 일하는 도정으로 만들고, 또 우리 경남의 경제를 확실하게 이제 제도약시키기 위한 노력, 이걸 좀 집중적으로 최근 2년 동안 그 취임 이후에 했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경남의 경제가 확실하게 제도약의 기반을 닦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조업 생산 지수도 아주 굉장히 높아졌고, 수출 증가율은 전국 1위고, 무역 수지도 21개월째 지금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남 경제가 그동안 침체기를 딛고 확실하게 제도약했다, 제도약 기반을 닦았다, 이게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위에도 뭐 우리가 그 경남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또 원전 방산 국가 산업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이제 정책 지원이 또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그 생활 편의도 이제 예를 들면 마창대 거가대교 통행료도 좀 싸게 하고, 또 우리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뭐 재난 컨트롤 타워라든지 그 응급 의료 상황실도 만들어서 도민들 안전에 이제 하고 해서 최근에 와서 보니까 2년 전하고 이렇게 우리 도민의 도정 체감도라든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2년 전보다는 도민들이 만족도라든지 도정 체감도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지난 2년의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죠. 첫째는 이제 우리 도민들의 이제 경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도민들 생활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 복지나 이런 부분에 좀 암만해도 좀 관심이 덜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이제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좀 많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제 법률안을 특별법을 내놨는데, 예를 들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21대 국회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우주항공청법은 설치가 돼서 이제 우주항공청은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는 뭐 또 법안도 좀 통과가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항공 복합도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주항공청은 임시청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된 청사를 이제 만들고, 그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이렇게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주항공 복합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번에 우주항공청 개청식을 할 때에 사천에서 그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그 국가우주위원회가 그 자리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대통령께 건의를 하기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이 우주항공청 설치가 완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대통령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 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이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2대 국회가 이번에 이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 출신 국회의원 3분이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특별법이 발의돼 가지고 통과되면 우주항공도시 복합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죠. 그 특별법 안에는 국가 책무라든지 또 재정 지원이라든지 추진단 설치라든지 또 그 도시 그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맹쾌한 논리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투트랙으로 법안 통과를 통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천시와 우리 경남도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통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드는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나 이렇게 또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와야 할 텐데, 그런 기업 유인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우주항공청 그 설치 그 자체가 물론 주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청 설치되면 미국 나사와 같은 경우에는 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 인재들 이런 게 몰려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역 발전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뭐 에어버스라든지 또 보잉사와 같은 연구기관을 유치하면 더 좋겠죠.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투자진흥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천 산단을 항공우주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취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금 감면이라든지 또 고용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유리하게 되니까 네. 많이 오게 되는 건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가지고 규모도 늘리고 또 기준도 좀 하향 조정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특히 우주항공 기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창업이나 스타트업 육성도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네. 저희들이 국내에서 지난번에 대전에서 우주 관련 기업 경남에 유치 활동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이라든지 또 그 미국과 같은 이제 선진국에 또 우주 관련 기업들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나 인재들이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런 다양한 정책의 좀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이 소통일 것 같은데요. 이 가까운 지자체인 부산시와의 소통, 그리고 뭐 도민과의 소통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경북 대구가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그 부산 경남 통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행정 통합은 대구 경북보다 제가 먼저 그렇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네. 했는데 1차로 저희들이 이제 도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도민들의 인식도라든지 찬성에 대한 지지가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통합에 대한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그 모델을 만드는데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모델을 만드는데 통합된 자치단체 위상과 모델을 만드는데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부산 쪽에서 부산과 경남의 통합에 대해서 부산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자 해서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4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뭐냐 하면 부산과 경남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 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이제 도민들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도민들 의사가 중요하고 도민 의사와 따로 간 과거의 행정 통합들은 시행착오도 많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네. 그래서 도민들 뜻이 중요하다. 도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처음 주장했고, 두 번째는 통합된 자치단체가 그냥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고 네. 그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과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중앙정부의 어떤 인센티브가 없이는 이 통합자치단체가 성공할 수 없다. 그걸 두 번째 제시했고, 세 번째는 원래 울산과 부산이 경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은 63년도 독립을 했고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분가를 해 나간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큰 집인데 다 과거에 한 식구였죠.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면 부울경이 같이 해야지
부산과 경남만의 통합을 가지고는 불경의 완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이거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9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도민들 의견을 내년에 가서 내년 초에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특별법 추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민들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사님 이제 후반기 계획을 좀 더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2년 계획 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는 우리 경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력 산업을 이렇게 세우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도정을 수행해 왔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후반기는 네. 그 우리 도민들 그 생활 복지 쪽에 좀 중심을 두고 네. 도정을 그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부의 그 빈익빈 부익부 부의 양극화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민들의 생활을 챙기는 그런 도정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지 확대라든지 도민들과의 동행 문제라든지 네. 또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심을 두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생애 주기별 체감 복지를 좀 확대한다든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이렇게 케어한다든지 또 노동자들에 대한 삶의 지원 문제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문제 균형 발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도민 복지 이런 부분 굉장히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좀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학교에 관계되는 운영위원들 그 몇 분 만나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을 잃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민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케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심리 상담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문제, 또 정신응급 위기 개입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119가 뭐 몸이 아프거나 하면 119가 달려가고 하는데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네. 위기 운영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경남의 통합복지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복지 지원 시스템이 각각 기능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네. 기구별로. 이걸 좀 통합해가지고 올케어 경남 도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좀 통합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효율적인 서비스 그리고 또 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네.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노동과 삶의 조화 문제는 그 천원 아침 식사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좀 운영을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이동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로자들의 쉼터를 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좀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그 근로자들 정착에 대해서 비자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착 지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후반기에는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지금 남해안 살려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항상 강조해 오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남해안 관광 육성에도 좀 힘쓰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설명 좀 해주시죠. 최근에 우리 하나 호텔 앤 리조트에서 네. 우리 경남 통영에 아주 그 대규모의 투자하겠다는 그 MOU가 체결이 됐는데 첫째는 이제 투자 유치죠. 네. 우리 남해안에 사실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머물 수 있는 리조트라든지 또 즐길 수 있는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광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전남과 경남이 지금 그 공동으로 해가지고 남해안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21대 통과가 안 됐는데 22대 이번에 국회 개원하자마자 저희들이 전남하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 이건 아마 전남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가 아마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통과되면 남해안 그 규제 완화라든지 남해안 관광청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남해안 관광과 관련해서 좀 이제 투자 유치는 이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도 할 생각이고요. 남해안에 이제 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남해안 하이웨이 개설이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완공이 됐고 일부 연결이 안 된 브릿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 여러 가지 남해안 관광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제 장목 관광단지나 구산 해양 관광단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비 지원 관련해서 이제 정부도 계속 다녀오고 계신데 예. 제가 남북권 보훈 휴양원 내용을 좀 봤습니다. 국비 이제 계속 요청하신 부분을 봤는데 실제 보훈 대상자 복지 위한 부분에 평소에 또 보훈병원도 다녀오셨고 지난달에 이렇게 좀 평소에 또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예. 보훈 휴양원이 충주에 하나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마 보훈부에서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추가로 아마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금년 예산에 아마 설계비가 일단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도 거창군과 함께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고 보훈부에서 공모를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면 우리 경남이 신청을 해서 경남이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경남이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기 따라서 보훈휴양원을 경남에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 마지막 질문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좀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글로컬 대학 본지정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경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금년에 이제 글로컬 대학을 신청해가지고 예비 지정을 4개 대학이 받았습니다. 네. 경남대하고 인제대학하고 또 창원대학하고 연암공대 네. 4개가 받았는데 이제 8월 달에 본 지정이 있거든요. 저희 경남도하고 각 대학별로 이제 경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국가 산단 디지털화와 관련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에 자료를 냈고 창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대학을 창과학 기술으로 전환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들이 냈는데 예비 지정에 4개 받은 것은 전국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네. 근데 이 4개가 다 본 지정에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각 대학들의 비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함께 고민하고 해가지고 8월 본 지정에 가능한 많은 한 개 대학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 지사님께서 후반기 시작하는 각오 좀 한 네. 말씀 도민들에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면 한번 보시고 도민들에게 전하는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남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다행히 우리 경남의 경제가 지표가 모두 상승하고 있고 경남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만든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 성원에 감사 말씀드리고 우주 항공적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고 해서 크게 숙제를 하나 해결한 기분입니다. 후반기는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도정을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도민들 정신건강부터 해가지고 생활 하나하나 챙기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기 경남도정은 이 경제 제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달려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는 복지 등 이 도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